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 2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브라운스톤인 우석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부의 인문학에 대해서 정리한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인문학의 2장은요.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목차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처음에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3명 정도의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세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라. 네 번째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일곱 번째는요,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있는데요. 주요 인물 중에 자꾸 이게 가려지네요. 주요 인물 중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미국 뉴욕 출생이고요.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고, 그다음 자본주의와 자유, 미국의 통화 역사라는 그런 책을 냈고요. 그다음 1976년도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사망하신 경제학자이십니다. 마이클 포터가 나오는데요. 마이클 포터는요, 지금 현존하는 인물인데요.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말로는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의 최고 권위자로 지금 되어 있고요.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와 함께 세계 3대의 경영 석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인물로 소개할 분이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197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요. 저서로는 이런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치명적 자만, 노예의 길, 감각적 질서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잠깐 글 쓰는 거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 기능이 좀 안 되어서 펜 기능을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이분은요,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요. 노벨 경제학상, 그 다음에 이분은, 노예의 길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대처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분의, 하이에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경제 정책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은요, 케인즈와 벌인 논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폐 공급도 민간에다가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밀턴 프리드만 소개를 잠깐 해주었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은 지금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도에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경제활동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런 말을 써서요. 정부는 작아야 좋다. 작은 정부가 좋다. 너무 많이 개입을 하면 개입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조금 크게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한번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1970년대 성급하거나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 섣부른 경제정책을 반복하면서 부작용을 낳는 현상을 표현해서 이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요.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전까지 케인스에 주로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최고의 경제 정책이란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자, 이게 케인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어서 케인스의
케인스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화폐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공황 시절에 케인스의 이론대로라면 정부가 나서서 지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지 않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TV에서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팡팡 쓰면서 생색내고자 했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 침체기에 한해서만 유용하지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유용하지 않다. 아마도 케인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만도 그렇고요. 진보의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진보 정권,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환경에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정권은 큰 정부를 주로 지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과는 좀 반대되는 것이죠. 밀턴 프리드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재정 지출과 복지 정책 확대라는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이 정부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보 정권의 이러한 복지 정책이라는 선심 정책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복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을 부여하지 못한 서민을 궁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인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망친다. 이 말은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였는데요. 마이클 포터는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지만 패배하는 군사는 먼저 싸움을 걸고 뒤에 이기려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리하는 군사 먼저 이겨놓고,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전략을 잘 짜라는 말이겠죠. 전략.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에서 이 말이 참 재밌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이는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것이다. 거북이는 육상보다는 수영 시합을 하고자 제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바다 안에서 있을 때 더 잘 하잖아요, 토끼보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라. 그리고 기회를 잡고 성공해라. 가장 유리한 곳에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해라. 해서 인생의 줄서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 요소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규 진입을 위협해라. 스타벅스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잘 하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타벅스는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래서 전략을 형성할 때도 이런 신규 진입을 위협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두 번째는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이어서 독점 기업이라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끝판왕,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해서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력을 높여라. 세 번째는요, 구매자를 교섭해라 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만든 상품은 결국 누가 사는가? 대기업이 사게 되면 오히려 하청업체의 일로 하게 되어서 큰 수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 소비자를 구매자로 타겟으로 두고 해야 더 돈 벌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급자의 교섭력도, 공급자가 다 많이 그 재료를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그 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높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상품 대체 위협은 신기술과 혁신으로 상품이 사라질 위협에 처해져 있지 않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해서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완전 고용 정책을 폐기하고 디플레이션 요법을 쓰고 노사 관계를 개혁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예의 제도라는 거를 만화로 재미있게 표현해서 좀 인용해 봤습니다. 만화로 보는 경제학 하이에크. 1978년도 덩샤오핑이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덩샤오핑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이에크가 농민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국가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신이 만든 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 중국은 집단 농장 체제를 버리고 국유지를 농민에게 임대해서 생산량의 일부만 내도록 하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을 허용해서 3년 만에 기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이에크는 1899년 비인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법률학이나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자유주의를 인류 사회에 정착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1944년에 출간한 노예의 길에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주의는 인류를 노예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이념이다. 그리고 진보를 가장한 악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국가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관통하는 사상의 핵심은 자유, 프리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에크가 케인스 이후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 경제상을 1974년도에 받았습니다. 이 사상은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썼는데요.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노예의 길은 옥스퍼드 대학생이었던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사상은 1980년대 이후 30년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경제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합니다. 보상은 노력과 재능이 항상 비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쟁하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은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인데 이런 것에 반대하고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번째,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경제에 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이 정책이 지옥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유재산제라는 말을 이용해서 그 땅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땅은 주인이 있을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료를 통제하면 이거는 도시를 파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번째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해서 하이엔스 처방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서
실업률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고 불경기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이 케인스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대통령은 하이에크의 처방을 많이 언급하고 경제 정책에도 인용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이에크의 자유현정론이 있는데요. 자유시장의 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거를 좀 많이 정치적인 경제 문제,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좀 많이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부의 인문학의 2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제대로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의 경제학자 소개를 하면서 이 글을 소개하였는데 이 글에 나온 것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기 선택, 이게 오히려 더 큰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